구독과 좋아요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점심들 드셨습니까? 네, 점심 드시고 나서 부담 없이 듣는 점심 방송입니다. 이 주식을 왜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었잖아요. 주식 거래하는 게 결국에는 현재 시점의 미래가 아니라 이제 현재 시점의 본인의 그 만족도, 그래서 이제 어부보다는 낚시꾼들이 많은 거고요. 미래에 내가 이만큼 돈을 벌겠다라는 그 희망과 꿈을 갖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 주식의 가장 큰 장점이거든요. 당장 이걸로 뭐 1억 천금을 벌어보겠다. 돈을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그만큼 위험해지기 때문에 결국은 여러분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재테크로 접근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 주식만한 사업이 없어요. 만약에 치킨집이라고 한번 예를 들어보자고요. 치킨집이면은 가게를 만들어 가지고 치킨 그 기계를 다 들이고 치킨도 잔뜩 사놓고 그랬는데 이제 코로나가 터졌어. 그러면은 장사가 안 돼가지고 가게를 내놔야 되는데 가게를 내놔도 살 사람이 없죠. 이런 문제 때문에 그 장사하시는 분들은 손절도 쉽지가 않아요. 근데 주식은 언제든 사가지고 언제든 팔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만한 사업 수단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 사업이라는 것이 뭐 시장 분석도 해야 될 거고, 뭐 스와트 분석도 해야 될 거고, 뭐 유동 인구 체크도 해야 될 거고, 뭐 이런 준비를 해가지고 들어가면 성공을 하겠지만, 그냥 여기 치킨집 차리면 잘 될 것 같아라는 느낌으로 장사했다가는 망하기 딱 좋은 거거든요. 주식도 똑같습니다. 준비가 얼마나 됐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일단은 여러분이 지금 돈 버는 것 중에서 제일 큰 건 뭐예요? 수익률 1등. 월급이죠. 그래서 20대, 30대 때는 월급에 집중을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젊으신 분들은 주식 공부도 좋지만 가능하면 이제 본인의 직장에서 점프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계속 하시는 게 좋고요. 일정하게 이제 고정 수입이 발생이 되고 이거를 좀 불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재테크로 접근을 해서 은행이자 요새 1%밖에 안 되니까 한 5%, 10%이 정도 수익을 내봐야겠다.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손실도 그 안에서 이제 해야겠죠. 한 2%, 3% 손실 잡아놓고서 이제 거래를 해야 되는 거고요. 금액도 한 번에 그렇게 많이 넣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뭐 여러분 가지고 있는 돈이 뭐 지금 한 2천만 원 돼요. 그러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돈이 한 1억이라고 치자고요. 자, 그러면 1억 2천만 원을 적금에다가 넣습니까?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근데 주식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위험한 거래를 계속 한다. 위험하게. 그래서 재테크로 접근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이게 금액이 좀 커진다든가 아니면 이제 투자할 수 있는 이연 자금이 좀 늘어난다든가 하게 되면은 금액을 좀 늘리고 공부를 좀 더 해서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방법이 있겠죠. 그 이상으로 이제 돈이 더 많이 벌게 되면 부동산으로 넘어가야 돼요. 뭐 상가를 하나 좀 가지고서 간다든가 아니면 임대 사업을 한다든가 임대 사업도 하고 펜션도 하나 사서 펜션도 놀러 가고 뭐 요렇게 해야겠죠. 그 일단 지금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그 거래 방식 자체가 재테크에 최적화되어 있으니까 자산을 뻥튀기 해야겠다가 아니라 자산을 불릴 수 있는 준비를 해야겠다. 또 나이대가 저희 방의 나이대가 30대 중후반에서 40대 초반이 가장 많아요. 예, 특히 이제 경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 이제 자금이 여유가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굴리면 좋을까 이제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하다가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특히나 이런 분들인 경우에는 20대 때는 버는 것을 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도 좋지만 지금은 결혼도 했고 애도 있고 그 자금들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거래해야 됩니다. 특히나 부부 관계는요 돈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부부 관계는 신뢰로 쌓아가는 겁니다. 신뢰는 쌓는 데는 정말 오래 걸리는데 무너지는 데는 한순간이에요. 그래서 돈도 좋지만 정말 중요한 가족 관계를 좀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런 좀 꼰대 같은 잔소리를 좀 했습니다. 요새 비슷한 이제 장이 가장 힘들 때는 폭락을 할 때는 그냥 넋 놓고 보게 돼요. 근데 가장 힘들 때는 장이 내렸다가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일부 회복했을 때 요때가 제일 심란할 때입니다. 원래 그래요. 여기서 나타나는 문제가 저는 저점에서 손절했어요. 이런 분들도 이제 힘들 수 있고요.
아니면 저는 저 위에서 뭐 제가 무슨 전세 자금을 빼가지고 넣어가지고 지금 이 돈 빨리 어떻게든 회복해야 됩니다. 라던가, 뭐 아니면은 한 2, 3년 전부터 이렇게 거래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돈을 빨리 빼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던가, 아니면 이제 뭐 대출을 많이 받아서 이자가 계속 꼬박꼬박 나가고 있는 부분이 조금 심리적인 압박이 됩니다. 라던가, 뭐 이런 문제들이 계속 있는데요. 근데 뭐 여러분이 지금 거래를 하고 있는 것이 그렇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보면 주가가 이미 한 반토막이 이미 났습니다. 지금 뭐 작년까지만 해도 30% 지수가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종목별로는 50% 이상 깨지는 게 맞아요. 그리고 고점 대비해가지고 내려왔었던 거를 최저점까지 생각해보면 마이너스 50%였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수가 마이너스 50%면 그냥 거의 먼지가 됐다는 거예요, 종목은. 그냥 다 그냥 완전 박살이 났다는 거죠. 마이너스 7, 80%? 네, 손절을 못했으면은 다 저런 거 얻어봐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결국 기다리니까 또 올라오잖아요. 근데 이것도 경험이에요. 여러분 인생에서 이런 게 한 번만 있지는 않을 겁니다. 앞으로도 또 겪어요. 옛날에 2008년에도 그랬고, 2011년 요때도 그랬고, 2018년 요때도 그랬고, 2019년 요때도 그랬습니다. 계속 반복되어 왔어요. 역사는 지수가 계속 우상하면서 반복적으로 비슷한 현상을 계속 만들어 줬습니다. 여기도 그렇고 다 이제 급락장이 한 번씩 있거든요. 그때는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지금과는 또 다른 대응을 잘 하셔야 된다라는, 그걸 이번 사례를 통해서 경험치를 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미래에서 결국에 성공하는 사람은 과거를 두고서 후회를 하면서 아유 내가 잘못했네, 아유 그냥 그렇게 할 걸 하고 후회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저기서 왜 이렇게 됐지? 뭘 잘못했지? 앞으로 뭘 잘해야 될까라고 반성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후회와 반성은 완전히 180도 다른 얘기예요. 후회로 끝내지 말고 반성을 해서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뭘 개선하면 좋을지를 꼭 캐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비슷한 사례가 있을 때 조금씩 조금씩 계속 개선을 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반성을 하려면 또 용기가 좀 필요해요. 본인 계좌가 마이너스 한 60%, 마이너스 83% 있어요. 그러니까 저런 것을 겪었던 것을 계좌를 다시는 보고 싶지 않거든요. 뭐 코오롱 티슈진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박살이 났어요. 그러면 박살이 난 상태의 종목을 다시는 보고 싶지 않거든요. 코오롱 티슈진의 코자도 검색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걸 마주해야 돼요. 과거의 나를 마주해야 그를 통해서 현재의 내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의 계좌는 여전히 과거에 묶여 있는 거예요. 과거의 고통 속에 본인을 두고 왔다 이겁니다. 본인을 데려오세요. 용기 있게. 그 정도 용기 없어요? 뭐 남자들 다 군대 갔다 왔고 여자들 다 뭐 출산 다 해봤고 얼마든지 인생 살면서 어려운 일들 겪어봤거든요. 최악의 나 지금 이게 내 생명을 위협할 수 있을 정도의 정말 좀 무서운 이런 상황이다라는 상황을 누구나 한 번씩은 다 겪어봤잖아요. 저는 13명 앞에서 아빠 면접 받아봤을 때가 제일 힘들었는데, 누구나 그런 것을 한 번씩은 겪어봤을 겁니다. 최고의 그런 공포의 상황. 다시 맞닥뜨리고 싶지 않지만, 자, 그래. 과거에 나는 그랬다. 근데 미래에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맞닥뜨리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다 용기 있는 분들이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게 방송하는 게 다 루저들만 모아놓고 했으면, 아유,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냥 이렇게 토닥거리고서 끝날 수도 있는데요. 제가 아는 한 저희 방 들어오시는 분들이 다 되게 수준이 높아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뭐, 뭐, 1차 필터링, 2차 필터링, 막 이렇게 돼가지고 들어오신 분들이 많고, 또 자발적으로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지까지 쓰는 것이 좀 어렵다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본인의 계좌를 다시 마주해 보세요. 지난 한두 달간의 계좌. 그 조금 마음이 아프고요. 눈물이 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정상입니다. 아, 내가 왜 이렇게 했지? 정말 너무 멍청하게 했다. 아, 정말 그냥 어디 접시물에 코 박고 그냥 콱, 뭐 이런, 너무너무 미울 거예요, 내가. 나 스스로라는 것이. 하지만 그게 사람이라 그런 거예요. 저기서 손절하세요. 그러면 거기서 손절 칵, 탁 이렇게 나갈까요? 그런 거 쉽지 않습니다. 어떤 특정 종목에 내가 손실이 굉장히 컸다 그러면, 아, 손절을 내가 왜 못했지? 아, 금액이 너무 커가지고 갑자기 내려가면서 내가 손절을 못했나? 아, 그럼 금액이 좀 문제인가? 금액을 좀 줄여볼까? 무엇이든지 간에 그걸 계속 지켜보고 있다 보면은 답이 나와요. 하나씩 하나씩.
그걸 조금씩 개선해 나가시면 분명히 앞으로 나아질 겁니다. 예, 계속 그 비슷한 강조를 하죠. 여러분은 아직까지는 살아오신 날보다 살아갈 날이 많습니다. 왜냐면 30에서 40대가 가장 많기 때문에. 저희 방에 좀 나이 가장 많으셨던 분이 50대 중반이셨거든요. 요새 100세 시대예요. 뭐 100세까지 못 사시고 뭐 평균 수명 80세까지 사시더라도 아직까지 수십 년 남았습니다. 주식 거래는 은퇴가 없어요. 죽기 직전까지 숨 꼴딱꼴딱 할 때까지 그 인큐베이터가 아니고 뭐지? 그 산소기 딱 끼고서 거기에서 저 숨 넘어 마지막 손가락을 따깍따거리면서 자 이게 내 마지막 거래다 하고 매도 버튼을 딱 누르고서 자 니들이 이제 먹어라 뭐 이렇게 할 때까지 주식 거래 할 수 있습니다. 뭐 그렇게 급해요. 빨리 벌어가지고 빨리 쓰려고. 그래서 위시리스트를 써보는 게 또 도움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위시리스트 해가지고 한번 뽑아보세요. 돈에 대해서 너무 막 이렇게 집착하고 당장 빨리 벌어야 된다 이러실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다만 투자 자금과 생활 자금을 조금 분리하실 필요는 있어요. 투자 자금을 뭐 내가 한 100만 원 정도, 1000만 원 정도를 뭐 투자를 하다가 100만 원을 잃잖아요. 그러면 생활 자금이랑 이제 착각을 하게 되면 아, 내가 마트 가가지고 지금 5만 원어치 콩나물을 600원짜리 사냐, 700원짜리 사냐, 이거 가지고 씨름을 하다가 왔는데, 아씨, 100만 원 까먹었어. 이러면 열받지. 그래서 생활자금이랑 분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투자자금은 투자자금일 뿐입니다. 이게 오늘 100만 원 잃었다? 당연히 기분 나쁘죠. 그럼 100만 원 벌었어? 그럼 기분이 또 좋아져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연간으로만 계산하면 됩니다. 1년 동안 내가 얼마나 벌었냐, 잃었냐, 그걸 따져보고, 그 따져본 것으로 내가 잃었어? 그럼 그걸 가지고 또 후회할 일이 아니라 반성을 하는 거예요. 반성을 해서 내가 뭘 좀 고치면 좋겠다. 그걸로 하나씩 개선해 나가면 됩니다. 과거를 마주할 용기는 없고 생활자금이라고 자꾸 생각이 들고 전세금 빼가지고 넣어서 다음 달 이사 가야 되는데 지금 그러고 있고 최악의 상황으로 본인을 몰아넣지 말라는 겁니다. 어려운 상황으로 굳이 들어가지 말고 안전한 상황 안에서만 놀으라는 거예요. 뭐하러 상어가 우글거리는 바다 한복판에 거기 가서 놀아. 여기 다 가이드라인 쳐놓은 해수욕장 안에서만 놀면 안전한데.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원래 주제가 두 개인데 판서로만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스터디에 대한 얘기가 어제 잠깐 나왔는데요. 스터디를 원래는 이게 이게 주식 이렇게 하는 데에서 스터디 만들어서 해보라 라는 얘기를 아마도 거의 안 했을 겁니다. 그 주식 리딩하는 곳이라든가 카페에서 스터디라든가 회원들 간의 모임을 갖지 마세요라고 오히려 얘기를 해요. 힘이 없어요. 오늘은 목소리에 힘있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힘이 없습니다. 사실 어제 멘탈이 진짜 너무 세게 나갔어요. 왜냐면 뭐 그렇게 큰 문제도 아니었거든요. 이런 구체적인 사례를 얘기를 들어도 될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훈련소 방에서 공부를 하셨던 분인데 나가셨대요. 근데 지금 이제 뭐 대출 내고 이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손실이 이제 더 커진 거죠. 근데 공부한 기간 자체는 한 2년 정도 공부를 하셨고 한 6개월 정도 이제 훈련소 방에서 있다가 이제 나가셨어요. 근데 저한테 어떻게 어려운 상황을 극복했느냐를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어려운 상황을 극복했었던 얘기를 제가 정말 방송에서도 그렇고 훈련소 방 대화에서도 그렇고 아니면 뭐 이런 녹화 방송에서도 그렇고 정말 한 3, 40번은 말한 것 같아요. 어떻게 극복을 했느냐. 저는 심지어 어제도 말했어요. 어제도 또 얘기할게 또 수십 번 얘기한 건데 또 얘기할게. 이제 내가 처음에 주식 거래를 시작하니까 돈을 좀 벌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다음에 갑자기 돈을 잃었어. 본전이 돼. 그러다가 이거 다시 벌면은 또 돈을 벌지 않을까 해가지고 돈을 증액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요만한 각도로 내려가던 것이 이렇게 내려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잘못됐죠. 그러더니 한동안 옆으로 놀았어. 이렇게 옆으로 이제 슬슬 이제 흘러내리는 거죠. 자, 그러다가 이거 빨리 복구해야겠는데 그래서 돈을 또 넣었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증액이 된 거예요. 근데 이걸 뒤늦게 안 거예요. 이거를 일지를 보고 나서 알았어요. 일지 쓰기 전에 내가 이렇게 된다는 걸 몰랐던 거예요. 그냥 계속 기회가 있으면 벌겠지라고만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이게 계속 각도가 막 이렇게 막 심하게 내려가. 그러다가 거의 90도로 내려가는 사건이 한 번 있었어요. 그냥 이렇게 쭉 한번 이렇게 90도로 한번 내려가더니 그 다음에는 이제부터 막 용을 쓰는 겁니다.
뭐 막 리딩도 받아보고 막 공부도 해보고 분산도 해보고 막 이 방법 저 방법을 막 그냥 막 빠르게 막 이것저것 막 열심히 써보는 거예요. 막 근데 결국에는 이게 줄지가 않아. 지금 보시면 최초 지금 여기를 제외하고는 다 손실이거든요. 계속 손실이 발생이 되는 것이 멈추지 않는 거.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여기 어디겠쯤, 그러니까 이게 일지를 쓰기 전에는 몰랐지만 계좌가 줄어드는 건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줄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여기 어디겠쯤 해가지고 일지를 썼어요. 여기가 일지 쓰기 시작한 시점이야. 이걸 딱 보고 나서 알았지. 아, 내가 그동안 거래 중에서 제일 폭망한 게 어디지? 여기더라고. 요 폭망한 게 왜 이게 생겼지? 요 원인을 찾아보니까 여기다가 추매를 잔뜩 했어. 이게 문제였던 거야. 그러면 이 추매를 한 게 왜 문제가 됐지? 얘를 또 역추적하니까 몰랐어. 몰랐던 거래를 한 거야. 그러면 그 다음번 얘가 1등이야? 1등 손실률인 거 알겠어. 자, 2등 손실률 어디야? 여기를 또 찾아봤지. 자, 그랬더니 여기는 왜 문제가 됐어? 여기도 추매야. 추매를 했는데 여기도 보니까 내가 이 종목을 잘 몰랐어. 이랬다는 것을 일지를 통해서 알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당장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 봤어요. 내가 모르는 건 사지 말아야겠다. 내가 확실하게 공부한 것만 해야겠다를 일단 하나 투입을 했고, 두 번째로는 추매를 안 한다. 추매를 멈췄어. 자,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생겨요? 여기랑 같은 일이 생기더라고. 여기랑 똑같은 일이 생겨요. 슬금슬금 내리긴 하는데 더 이상 각도가 급해지지가 않아. 약간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자, 요렇게 내려가고 있는 도중에 이걸 이렇게 오래 보지 않았어. 한 요 정도 봤어. 그러다가 이 각도를 더 좁힐 수 없을까? 또 이제 용을 써보는 거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다 보니까, 자, 그래. 추매라는 요 키워드가 문제야? 자, 그럼 멈췄어. 그러면 이게 각도가 줄었어? 자, 그러면 손절매로 줄여보자. 그래서 계좌를 줄인 거예요. 계좌가 뭐 1000만 원 있다. 500만 원, 300만 원, 200만 원 점점 줄여. 자, 그랬더니 여기가 변곡점이 생기더라고. 정확하게 딱 멈춰. 왜? 여기서는 금액이 크지만 여기서는 더 이상 거래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거래가 제로가 됩니다. 돈을 안 가지고 있으니까 손해가 안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얘를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확대해서 봐야 돼요. 이게 돋보기로 여기서 또 확대해야 보여. 돋보기로 확대를 해서 이렇게 보면은 요 자리가 이렇게 돼요. 옆으로 가다가 한 번 올라가고 한 번 내려가고, 옆으로 가다가 한 번 올라가고 한 번 내려가고, 이 짓을 계속 반복해. 왜냐면 소액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50만 원 가지고서 벌었다가 100만 원 가지고서 벌었다가 10만 원 가지고 벌었다가 30만 원 가지고 잃었다가 이걸 반복하니까 여기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를 확대를 안 하고서 그냥 축소를 해가지고 보면 어떻게 돼요? 그냥 이게 옆으로 점으로 가는 걸로 보이죠. 이렇게. 자, 그러다가 얘가 확대를 한 상태에서, 확대를 다시 그려야겠다. 확대를 한 상태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를 반복하더니 살짝 요러고 올라가는 거야, 이제. 이제부터 여기서 또 다른 변곡점이 생겼다 이거지. 자, 눈에는 거의 보이지 않지만 여기가 변곡점이 딱 생깁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정말 크게 교훈이 됐던 구간이에요. 거래를 안 하는 현금이라는 종목이 정말 좋은 종목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서 변곡이 딱 생기고 나서 올라가기 시작하는 여기 시점부터 증액을 2배씩 올렸어요. 100만 원을 200으로, 200을 400으로, 400을 800으로, 800을 2000으로 그렇게 이제 늘렸던 거예요. 증액을 여기서부터 하기 시작하니까 자, 여기가 정확하게 데칼코마니로 바뀌더라고요. 요렇게 바뀌어. 예. 여기가 정확하게 딱 중심선으로 해서 데칼코마니가 생겨요. 왼쪽 오른쪽이. 진짜 똑같아. 제 거 일지 보면은. 그냥 이 뒤 거 그릴 게 없어. 그대로 갖다 붙이면 돼요. 그대로 움직여. 90도 이것도 나와. 똑같이. 요거랑 똑같이. 뭔가 하나 이렇게 크게 하나 이거다 해가지고 딱 집어 넣었더니 90도 이런 게 나오고, 이후에도 이렇게 가다가 물론 내리는 경우도 있죠.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올라가. 똑같이 생겼어. 이렇게 극복했습니다. 계좌 예상 또한 요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차트의 움직임과 똑같다. 파동을 만들면서 움직인다. 이렇게 극복했다는 얘기를 제가 한 30번인가를 넘게 얘기를 했는데 어제 그걸 다시 물어보시면서 제가 멘탈이 터졌어요. 대체 내가 훈련소에서 사람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길래 내가 동영상을 그렇게 열심히 주는데 왜 안 봐서 이걸 이렇게 했을까? 일지를 써보셨냐니까 일지도 한 번도 안 써보셨대. 그러니까 이제 막 머리 끝까지 화가 나는 거죠. 막 그냥 뭐 욕을 하고 싶은데 당사자한테는 못하고, 그러고서 화풀이 딴 데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생기니까 무슨 뭐 주식 거래하다가 반토막 난 거 옛날 감정이잖아요. 요 감정. 이게 생각나는 거니까 이게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나도. 그래서 저는 이 이후로 비중을 이렇게 많이 잘 못 넣어요. 막 몰빵 50% 10% 이런 게 거의 없습니다. 저는 비중 10%짜리도 없어요. 다 잘게 쪼개 가지고 들어가서 추매해 가지고 탈출하고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하기 때문에 이런 논리가 좋아요. 한 종목을 가지고서 내가 수익을 내야겠다? 뭐 그건 알겠어. 자, 근데 한 종목을 거래해서 수익을 내야 되는 사람은 10종목도 발굴할 수 있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왜냐면 종목이 2000개나 되거든요. 전체 2000개 중에서 정확하게 올라갈 수 있는 한 종목을 딱 골라봐라.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2000개의 풍선이 있는데 망치만한 바늘 하나가 있어. 그럼 그걸 딱 집어 던져 가지고 풍선을 터뜨려. 그건 터뜨릴 가능성이 이쪽에도 크니까 좀 더 높지. 하지만 그 방법이 좋아요? 10개의 가늘은 바늘을 던지는 게 좋아요? 20개, 30개, 40개, 50개. 50번 던질 수 있으면 더 유리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한 종목을 분석해서 거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한다면 10종목도 뽑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요, 10종목 뽑을 수, 10종목 뽑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종목도 뽑을 수 있어요. 근데 한 종목밖에 나는 이거 말고는 아무것도 몰라? 그러면 주식 거래를 아예 안 하시는 게 정답이에요. 선택과 집중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전 종목 중에서 이 종목이 정말 올라갈 것 같아 라고 생각되는 종목이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주식 거래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 20종목, 30종목. 종목을 늘리면 늘릴수록 리스크는 줄어들어요. 사람들마다 스타일이 다 다릅니다. 뭐가 정답이다 이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뭐 다이소라서 다이소처럼 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또 방법이 또 다 다르니까 현금도 그만큼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고. 제가 지금 제 계좌를 지금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아까 뭐 잠깐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제 계좌에 주식 종목 평가 금액이 9,300만 원인가 찍혀 있어요. 현재 지금. 그리고 예수금이 지금 1억 5천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통장에 1억이 있어요. 요만큼과 요만큼을 합쳐서 주식에 넣을 수도 있는데 지금 예수금에 넣어놓은 게 1억 5천입니다. 요번 하락장에서 반등 나오면 사야지 해가지고 돈을 넣어놨는데 집행을 못했어요. 그냥 내버려뒀거든요. 주식은 좀 요거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융통할 수 있는 게 1억이고 여기에 마이너스 통장까지 합치면 1억이 더 돼요. 그럼 2억이 되죠. 그러면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야 지금 대충 4억 4,300이죠. 투자금은 4억 정도가 되는 거예요. 4억 정도 투자할 수 있는데 그 중에 9천만 원만 거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돈 많이 벌 수 있는데 너처럼 그렇게 주식 뭐 10종목 해서 6개 수익 날 수 있는 사람이면 그냥 4억 넣어가지고 돈 빨리 벌면 되는 거 아니야? 오늘 얘기한 것을 다시 한번 곱씹어 봅시다. 돈 빨리 벌면 뭐 할 건데? 나 지금도 돈 많이 벌어요. 월 얼마씩 벌면 돈 많이 버는 거예요? 저 생활비가 한 달에 한 300만 원 정도 들더라고요. 누구는 많다, 누구는 적다 이제 그러는데 제 생활비 쓸 수 있는 정도만 벌면 전 충분합니다. 그 이상 뭐 와이프가 샤넬백을 사달라고 뭐 징징대고 바닥에 들어 누워서 운다? 그런 사람도 아니에요. 돈을 그렇게 씀씀이가 쓸 줄을 잘 몰라요. 우리 가족 자체가. 근데 그 정도만 벌면은 뭐 더 많이 벌어야 될까?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욕심도 없습니다. 최대한 안전하게 하는 방법만 한번 쫓아보자 라고 한다면 가능하면 예수금을 많이 만들어 놓고 현금이 최고다. 그냥 가지고 있을 것만 가지고 있자. 주식으로 계속 불릴 수만 있으면 계속 저 계좌는 계속 돈을 찍어내는 계좌입니다. 9천만 원 돼서 한 1억 2천 되면 한 1천만 원, 2천만 원 또 빼고 또 1억 5천 되면 또 1천만 원, 2천만 원 빼고 그냥 계속 ATM처럼 빼는 계좌예요. 여튼 전세 자금으로 주식하지 마시고 대출을 할 때도요 소액으로 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이 대출이 내가 오래 가져갈 수 있다 이러면 상관없는데 뭐 마이너스 통장 만기 때 좀 뭐 문제가 될 수 있다라든가 아니면 뭐 신용대출 받은 것도 뭐 우리가 이사 갈 때 그 신용대출 좀 껴야 된다. 뭐 계약금이라든가 중도금은 신용대출에서 빼서 쓰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 신용 한도가 없네? 이러면 또 와이프한테 들키는 거야. 그러니까 최대한 와이프하고 상의하고 상식선에서 쓸 수 있는 만큼만 대출을 쓰시는 게 좋고요.
뭔 소리야. 나는 절대로 죽어도 말 못해. 라고 하는 상황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복구를 할 수 있도록 진짜 빡세게 공부하셔야 되고요. 공부해가지고 일부 복구되면 와이프랑 터놓고 얘기하시고, 자, 여보, 내가 오늘은 솔직하게 좀 얘기 좀 하려고 하는데, 머리채 잡지 말고, 저기, 소주 한잔 하면서 우리 얘기하자. 저도 그렇게 시작했어요. 내가 오늘은 좀 얘기할 게 좀 있는데, 좀 미안한 얘기라서, 저기, 소주 한잔 하면서 얘기하자. 그렇게 하고서 이제, 조용히 둘이서 이제 얘기하면서 이제 하나씩 썰을 푸는 거죠. 출력물 이쁘게 해가지고 PPT 정리해서, 내가 이제 요렇게 했고, 그동안 요렇게 했는데, 지금부터는 요렇게 해서 내가 좀 잘 복구할게. 요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검증하는 것도요. 저 그 검증하는 거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종목을 뭐 기역에서 희역까지 종목을 하나 골라라. 그래서 뭐 시옷 이런 거 하나를 골라가지고 거기에서 몇 번째? 15번째? 그러면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이 종목을 네가 골라라. 나 화면 안 본다. 자, 고르게 해놓고서, 자, 이거 로딩을 다 해놓고, 그러고서 몇 년 전으로 돌아가서 네가 아무 때나 시점 가라. 그래서 이렇게 딱 시점 잡아놓고, 자, 나 여기서부터 오늘부터 시작할게. 이렇게 하고서 이제 엑셀로 띄우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딱 띄워놓고, 자, 나 여기서 살게. 가다가 깨져. 그때 이거 제가 와이프한테 검증할 때 바게트로 했어요. 이게 와이프한테 신뢰 쌓기 되게 좋아요. 이평선 깨져? 나 여기서 자를게. 손절했다. 그냥 이렇게 하면 돼. 그렇게 하고서 이거 다시 2평 올랐는데 나 다시 샀다. 쓰는 거야. 6,350원에 샀다. 이렇게 쓰는 거. 그렇게 하고 이제 또 깨지면 또 팔 거야. 또 깨졌다. 그러면 6,250원에 팔았다. 100원 손해야. 이렇게 이제 쓰는 거지. 그러고서 이제 거래는 짧게는 한 1, 2년, 길게는 한 5년까지 거래하는 것을 보여줬어요. 수익이 어떻게 나는 거고, 어떻게 하면 손해를 보고. 자, 그렇게 하면 이렇게 쭉 밀리지? 자, 그러다가, 나 여기서 다시 살게. 5,200원에 다시 샀다. 나 요만큼 손해 안 봤어. 그 이제 엑셀에다 한 칸씩 쓰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또 수익이 막 이렇게 나. 그럼 상한가 갔어. 와, 여기까지 올라갔네. 70% 수익 났네. 여기서 좀 팔게. 반 팔고, 반 팔고, 반 팔고, 뭐 이렇게 해서, 도로 내려왔네. 도로 내려왔으면은 이번에 올라가면 또 살게. 이렇게 엑셀로 이제 쓰는 거. 나 여기서 또 살게. 5,700원이야. 뭐 이런 식으로. 수익 나면 또 팔고, 이렇게. 검증을 이렇게 했어요. 실제로. 종목을 5개인가 했는데요. 그때 운 좋게 와이프가 제약회사를 골라줬어요. 그래가지고 13배가 갔어요. 1300%인가 수익이 나서. 그래가지고 오빠 주식해. 원래 왜 누구나 가족 중에 하나는 주식해가지고 손해본 사람들이 하나씩 있거든요. 그래서 주식은 투기야. 아니, 주식에 주자도 꺼내지 마. 그만해. 주식 이제 끝. 그렇게 하고 돈 내놔. 적금이나 하게. 원래 이런 와이프들의 반응은 다 이거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거 보여주고 나서부터. 보여주고, 그러니까 스스로 먼저 해봐야지. 아무거나 하나 찍어가지고 저런 연습을 해봐야지. 연습을 해보고서, 괜찮다. 시험을 봐야겠다. 그래서 와이프한테 시험을 보자. 그래가지고, 아니, 원래 입으로 하는 건 다 쉬워요. 입 와우라고 하고, 입 롤이라고 하잖아요. 입스타라고 하잖아요. 입으로 하는 거, 야, 저기서, 야, 마리뉴지. 야, 거기 럴커 박아. 이런 거. 야, 저글링 오지? 야, 그러면 벌처로 거기 많이 막으면 돼. 야, 뭐 스타 겁나 쉬워. 와우는 다 그런 거야. 와우는 제가 저기서 주격을 딱 쓰면 내가 딱 회피를 하고 거기서 죽은 척을 한번 한 다음에 거기서 뭐 치명타를 날리고 뭐 이렇게 해서 이기면 돼. 되게 쉽지? 뭐 이렇게. 그런 거지 뭐. 주식도 그래요. 와이프한테 입으로 주식하기는 얼마나 쉬운데. 그걸 가지고 신뢰를 쌓으시라. 물론 저 안에 들어가는 것은 심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거래가 어렵습니다.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팔고 이런 얘기 해야 되니까. 1억을 저기서 샀으면 아까 거기서 6,200원 거기서 손절이 나갔을까? 그게 안 되거든. 그게 안 되면은 그게 되게끔 만들어야 돼요. 또 반성을 해야지. 뭐가 잘못됐을까? 비중이 많네? 여기서 내가 너무 많이 샀네? 내 기준이 좀 잘못됐네? 이평선 깨질 때 갑자기 급락하네? 이런 것들은 계속 보정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경험입니다. 계속 자전거 타고 넘어지고 또 자전거 타고 넘어지고 스케이트 타다 자빠져 보고 무릎 깨지고 깁스 한번 해보고 이래야 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1,500만 원짜리 자전거를 사고 보호대 70만 원짜리 보호대를 사고 라이딩복도 한 50만 원짜리 사고 이렇게 했는데 그 아파트에서 출발하면서 잔디밭에서 넘어져가지고 타이어 펑크나고 휠 찢어지고 그 이제 라이딩복 구멍 나고 이러면 열받지.
처음에 그냥 체육복 추리닝 입고 나가가지고 동네 그냥 한 바퀴씩 돌아보고 넘어지고 뭐 그렇게 하면은 이제 점점 이제 기기 업그레이드 하는 거잖아요. 20만 원짜리 자전거 한번 사봤다가 100만 원짜리 한번 사봤다가 이제 와이프한테 등짝 한번 맞으면서 이제 300만 원짜리 한번 사봤다가 이제 원래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네, 뭐 지금 주식은 와이프한테 이제 몰래 숨기고 살 수 있으니까 이제 무리하게 투자하시는데 그렇게 하실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안전하게 거래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오늘 스터디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얘기를 못 하고서 계좌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그냥 넋두리처럼 쭉 1시간에 와버렸네요. 예. 아니 어제 막 그렇게 쏟아낸 게 미안하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미안한 감정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릇이 작아서 그래요. 이제 해주고 싶은 거는 많은데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잘 안 되고 이제 그런 거죠. 왜냐면 맘 같아서는 1450명 다 상담 받고 싶어요. 그 강당 하나 빌려가지고 얘기 좀 다 좀 들어보고 싶고 그런데 뭐 현실은 지금 훈련소에 있는 170명도 1대1 상담을 다 못 해본 상태라서 근데 이게 오프라인에서 한 번씩 한 번씩 만나보면요 얘기 되게 재밌어요. 아 저는요 뭐 철도 관련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요?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전사기라는 단어가 그 되게 어려운 단어인데 그 무슨 얘기입니까? 뭐 물어보니까 그게 저런 거래요. 그 열차에 에코마이스터가 그거 하거든요. 열차가 철로 된 바퀴잖아요. 그러니까 철하고 부딪히니까 얘가 이제 구겨지기도 하고 뭐 깨지기도 하고 좀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깎아낸대요, 철은. 그 깎는 작업을 하는 일을 유지보수를 이제 하는 건데, 철도공사에서 하겠죠. 근데 그 유지보수를 하기 위한 기계를 납품하는 것이 에코마이스터가 하는 겁니다. 그 차량을 깎는 거, 바퀴를 깎는 거. 근데 또 공교롭게도 만나는 분들마다 다 다양한 업종이 있어요. 보면은 뭐, 통신, 전기, 전자, 또 뭐 있지? 반도체. 우리 계신 분들 다, 그쵸? 가전, 또 누구 있지? 항공, 그죠? 항공도 계시고, 철도, 통신도 계시고, 또 뭐 있지? 연예 쪽도 있어. 연예 쪽도 있고, 또 뭐 있지? 기획, 디자인, 품질 검수. 어쨌든 뭐 다 포지션별로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업무들을 하시기 때문에 얘기를 듣다 보면은 저는 우물안 개구리처럼 여기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지켜보는 거지만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 제가 배우는 경우가 더 많아요. 얘기를 쭉쭉 들어보면. 그래서 한 번씩 좀 만나보고 싶은데 그런 기회를 좀 계속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릇이 작아서 그런 게 좀 잘 안 되는 게 문제죠. 그래서 진짜 상담을 위한 상담을 좀 받아볼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는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좀 죄송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이 얘기를 좀 꼭 해야 될 것 같다 싶어서 오늘 점심 방송 때는 요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주식 거래를 보면은 다들 무슨 마법의 가루 아니면 무슨 천상의 비법, 뭐 전설의 비기 이런 게 다 있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잖아요. 저 기법 좀 주세요. 라든가 아니면 좀 올라갈 종목 좀 주세요. 간단하게 좀 거래를 해볼게. 이렇게 쉽게 접근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것만 있으면 내가 부자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 거는 없습니다. 기술을 배우는 것은 한 달이면 정말 배워요. 뭐 추세선 이렇게 그리면 되고요. 이평선은 이런 거고요. 보조지표는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 학습하시는데 한 달이면 충분하고요. 조금 심화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학습하시는 데는 심화적인 내용까지 다 포함해서 그것도 한 2달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토탈 하면요. 주식 공부는 따지고 보면 3개월이면 다 마스터할 수 있어요. 3개월 정도를 다 배우신 다음에 그 헬스장이랑 똑같습니다. 헬스장도 보면요. 이런 식이죠. PT 선생님이 이렇게 하잖아요. 내가 이제 뭐 바벨을 들고 있어. 그러면 그렇게 하면은 그 뭐 저기 뭐 이렇게 어깨뼈 부러져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뭐 요렇게 해 가지고 요렇게 해서 이렇게 드시는 겁니다.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무슨 이렇게 기구를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거는 손 이렇게 꺾으시면 손목 나가요. 요렇게 잡으시는 거예요. 옆에 설명서에 써 있는데 안 보셨어요? 이러잖아요. 그거 설명서대로만 하면은 기본은 하는 거는 금방 해요. 근데 PT도 마찬가지거든요. PT도 보면은 그 PT 선생님이 해주는 유일한 역할 뭡니까? 여러분 PT 왜 받아요? PT 선생님한테 처음 PT를 받는 이유는 내가 요 기구를 쓸 줄 몰라서, 그죠? 맨손 운동을 하는 것을 몰라서 배우는 거예요.
근데 이거 금방 배워, 그거는. 한 달에서 두 달이면 금방 다 익힐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하다가 보니까 내가 디테일이 조금씩 떨어져. 진짜 그건 디테일이에요. 이거 손가락을 조금 이렇게 모아보세요. 라든가. 그쵸? 호흡을 할 때 이렇게 호흡을 하세요. 다리 좀 조금만 더 모으세요. 무릎 각도 조금만 좀 내려보세요. 아, 고개를 살짝만 숙이시면 조금 편하실 겁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살짝. 디테일. 그 디테일을 배우는 것도 한 두 달이면 배운다 이겁니다. 자, 다시 정리해볼까요? 기구 배우는데 한 달. 디테일 배우는데 두 달이야. 자, 근데 PT를 왜 끊어? PT 선생님이 뭐 해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거이잖아요. PT 선생님 그거야. 그 역할이 진짜 큰 거야. 그리고 뭐, 자, 일곱, 여덟, 아, 잠깐, 한 번 더. 자, 저 숨 한 번 더 쉬고. 거의 다 왔어요. 자, 아홉, 야, 두 개만 더. 아, 10개라며. 아, 두 개만 더. 열, 이러잖아. PT 선생님 그러잖아요. 그런 거예요. 예. 지금 제가 훈련소방에서 하고 있는 역할도 거의 그런 역할입니다. 뭐 엄청난 비법이 있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 방을 VIP 방에서 이름을 훈련소로 바꾼 이유도 그거예요. 훈련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근데 저게 꼭 돈 내고 해야 된다? 안 내도 돼. 돈 안 내고 혼자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어. 이제 스터디로 자기들끼리 해서 서로 다독거리면서 하는 거 그렇게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공부하시는 것만 꾸준히 하게 되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끊어지지 않게끔 유지하시는 게 중요해요. 주식은 속도전이 아니라 지구전입니다. 오래 하셔야 돼요. 인내심이 많아야 되고. 그래서 막 초반에 막 달리시는 분들 있잖아요. 막 10시간씩 막 공부하고서 막 책 보고 동영상 보고 눈 빠지게 막 하고 뭐 코피 한번 나하고 뭐 막 원노트에다 정리해서 막 10장짜리 가지고 오고 이러신 분들이 금방 번아웃 돼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루에 1시간씩, 2시간씩 꾸준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분석팀에도 계속 말씀드리는 게 하루에 데이터 보는데 딱 1시간씩만 써주십사. 2시간 하는 것도 너무 많다. 1시간만 저한테 할애를 해주시고 그 1시간 한 걸로 인해서 분석팀 한 분 한 분도 성장을 하실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분석팀 하루도 안 빼놓고 하고 있죠. 대단한 것 같아요. 자, 여튼 오늘은 뭐 그냥 썰만 푸는데 1시간이 금방 가버렸네요. 저 스터디에 대한 방법이나 요 얘기는 또 다음번 컨텐츠로 다시 한번 하죠. 오늘 원래 저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다 정리를 해가지고 왔어요. 지금 지수 상황만 좀 잠깐 보면요. 지수는 여전히 저는 공통 생각 그대로입니다. 1900선이 중요하다고 봐요. 내려갈 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1900선 내려가고 나서부터 많이 내려갔다가 지금 다시 1900으로 회복이 됐는데 1900선이 깨지거나 지수가 5 이평선 아래로 내려가면 단타는 중단하시는 게 좋겠다. 지금은 아직까지는 단타 괜찮은 상황입니다. 지금 뭐 투자자별 매매 동향에서도 외인과 기관이 그렇게 많이 뭐 관여하는 이런 매도세가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시간대별로 봐도 어차피 지금 뭐 개인만 계속 거래를 주로 하고 있지 개인과 개인 간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장이 특히 공부한 개미와 공부하지 않은 개미가 극명하게 갈리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공부하신 분들이 조금 더 수익을 잘 내고 있을 거다. 오늘 뭐 순위 분석을 보면은 오늘 뭐 상승률 상위만 놓고 보더라도 뭐 인버스 뭐 이런 거는 뭐 그냥 차치하고 놓고 보더라도 DPC 같은 거 엊그저께도 DPC 물어보시던데 그죠? 그 저거 방탄 빅히트의 상장권 때문에 주가가 지금 급등하고 있는데 DPC라든가 넷마블도 그럴 텐데 한일단조 차트에서 지금 돌파 나오는 그런 종목들을 잘 고르시는 분들이 수익을 좀 내고 있을 거고요. A루트도 요거 우리 저기 있었던 건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요거 16일날 빅파이에 있었던 종목이에요. A루트. 왜냐면 이게 공개된 건 16일 하루짜리였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계속 16일 거를 가지고서 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인피니트 헬스케어야 뭐 말할 것도 없고 KT 서브마린도 오늘 좀 올랐네요. 이때 당시에 보고 있었던 종목들이 이후에도 계속 조금씩 오르고 있어요. 이런 차이가 조금씩 나고 있다. 휴니드도 어젠가 그젠가 빅파이 종목이었는데 여튼 단타를 하실 때는 2시 넘어서 수급 좀 들어오는 거 보고서 하시는 게 좋고요. 오늘 종가가 음봉이라면은 내일 양봉을 노리고 하는 거니까 내일 시초가가 양봉이 아니라 지수가 음봉으로 간다. 오늘 음봉인데 내일 음봉이었다. 그럼 자르시고 다시 양봉 출발할 때 거기서 단타 치시면 됩니다. 1900선이 깨지게 되면 단타도 중단이에요.
내려가게 되면 1700선까지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저 밑에서 다시 잡으시면 돼요. 괜히 또 인버스 사거나 이러실 필요 없습니다. 충분하게 내려갈 때까지 가장 좋은 종목 현금으로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